공정한이 일부러 졌다는 걸 양동익이 눈치채는 순간 두 집안의 전쟁은 이사 문제가 아니라 태안그룹 의료사업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 뒤집힐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양동익은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요. 분명 공정한이 졌습니다. 그것도 너무 허무하게, 너무 쉽게, 너무 공정한답지 않게 져버렸습니다. 양동익은 처음에는 속으로 통쾌했었죠. 드디어 공정한을 이겼다는 생각에 어깨에 힘까지 들어갔는데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꾸만 이상한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었더라고요. 공정한이 동전을 던지기 직전 잠깐 머뭇거리던 손, 그리고 동전이 떨어진 뒤 보여준 너무 담담한 표정 말입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다시 하자고 우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간다, 이사라고 말해버렸죠. 그게 양동익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차세리는 양동익 얼굴만 보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는데요. 차세리는 웃으면서 왜요? 드디어 공정한한테 이겨놓고 표정이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양동익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만 풀어 던졌습니다. 양선출도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 얼굴을 했죠. 양선출은 이겼으면 이긴 거지 진 사람보다 내가 더 죽을 상이냐 하고 쏘아붙였는데 양동익은 그 말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인간입니까? 뭔가 있습니다. 양선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내가 공정한한테 당해온 건 맞는데 이번에도 당했다는 망상부터 하는 건 병이다. 그 말에 양동익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씨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는데요. 이사를 가게 됐으면 다들 허둥지둥 짐 걱정부터 해야 정상인데 공정한은 저녁을 먹고도 평소처럼 진료 기록을 보고 있었고 한성민은 그런 공정한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선에는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또 무슨 속내가 있는 건지 감을 못 잡겠다는 표정이었죠. 공대하는 배를 부여잡고 누워있다가도 거실 쪽 기척만 나면 슬쩍 귀를 세웠고 공우재는 형광펜으로 뭔가 표시를 해가며 태안그룹 관련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여보, 당신 진짜 갈 생각이에요? 공정한은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한성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공정한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얼굴엔 늘 그렇듯 고집과 다정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말은 지킬 거야. 그런데 누가 말한 대로만 한다고는 안 했지. 그 말을 들은 공우재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공우재는 아버지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눈치였는데요. 나선에는 그제야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또 무슨 꿍꿍이냐? 공정한은 나선의 앞에서만큼은 살짝 머쓱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제가 낮에 받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 태안그룹에서 온정동 쪽에 커뮤니티 메디컬 센터를 추진한답니다. 작은 병원과 재활, 정신건강 상담, 약국, 한방협진까지 넣는 시범 사업이라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성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한성미에게도 그냥 흘릴 수 없는 이야기였죠. 공정한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해수 부사장이 직접 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지역 신뢰가 있는 의사, 재활 쪽 경험 있는 사람, 가족 단위 케어가 가능한 팀을 원한다네요. 공대한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배를 움켜쥐고 다시 신음했습니다. 형, 그러면 우리 병원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공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면 그렇지. 한성민은 바로 본질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사 얘기랑 묶여요? 공정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범센터가 들어설 지역에 살며 운영에 참여할 사람을 우선 본대. 쉽게 말하면 이사가 아니라 진출이지.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선에는 걱정보다도 놀라움이 먼저였고 공우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민은 쉽게 들뜨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은 공정안을 오래 봐왔기에 이 제안이 기회이면서 동시에 함정일 수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해수 부사장이 그렇게 순순히 당신만 찾을 리는 없어요. 현빈이도 얽혀 있겠네요. 공정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 현빈이가 실무 총괄 중이라더군. 그 순간 공주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퇴근하자마자 지친 얼굴이었지만 양현빈 이름이 나오자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공주아는 일부러 모른 척하려 했지만 한성미가 먼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주아야, 너 이 프로젝트 알고 있었니? 공주아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집에 말하지 못했던 거죠.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에 있는 공주아가 의료 사업까지 알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황보혜수가 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이다 보니 사내 핵심 프로젝트 정보가 오갈 때 가끔 귀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현빈이 직접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한성미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금. 공주아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확정된 일이 아니라서요. 현빈 씨도 조심스러워했어요. 현빈 씨? 한성민은 그 호칭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여전히 주아와 양현빈 사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공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양동익도 이 사실을 곧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공주아는 아버지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양현빈 역시 아버지 양동익이 이 프로젝트를 탐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양동익은 늘 선한 약국과 공명정대한 의원이 비좁고 오래된 동네 의료 네트워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걸 빼앗아오는 걸 오랜 꿈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태안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과 연결되면 양동익에게는 정치 입지까지 넓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시각 양현빈은 황보혜수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황보혜수는 늘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양현빈 앞에서는 이상하게 본심을 더 많이 드러내곤 했습니다. 황보혜수는 양현빈에게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온정동 시범사업, 생각보다 반응 좋아요. 문제는 지역 대표 파트너를 누가 먹느냐예요. 양현빈은 무심한 듯 자료를 넘겼습니다. 누가 먹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맡을 자격이 있느냐겠죠. 황보혜수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 기준이면 당신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네요. 공정한. 양현빈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뢰도, 환자 충성도, 실질 진료 능력, 가족 단위 케어.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황보혜수는 양현빈을 한참 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객관성에 공주아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만 궁금하네요. 양현빈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랑과 일, 두 영역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양동익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차세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정치인 보좌관에게서 전화를 받은 건데요. 태안그룹이 온정동에 복합형 의료센터를 들이고 협력 파트너로 민간 의료기관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느꼈던 불안감이 단숨에 현실이 된 거죠.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 자식이었어. 공정하니 그걸 알고 일부러 진 거야. 차세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네요. 오히려. 뭐가 좋아? 판이 커졌잖아요. 당신이 공정한 하나 이기는 걸 넘어서 태안그룹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인데. 양동익은 차세리의 계산적인 태도에 금세 안정되는가 싶더니 곧바로 자존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먼저 선점하면 끝이야. 차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선점 못하게 만들면 되죠. 차세리는 그날부터 무섭도록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양지발은 한의원의 이미지를 전통과 현대의 융합, 지역 밀착형 웰니스 케어라는 말로 포장하고 태안그룹 쪽에 줄을 대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차세리는 원래 현빈을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빈이를 앞세우면 돼요. 아들 이름값이 필요해요. 태안그룹 총괄이사 아버지가 지역 의료 허브를 맡는다.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양동익은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이 실력으로 따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세리의 말은 늘 달콤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 양동익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문제는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아버지 양동익이 이 사업에 끼어들 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이건 정치 홍보용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양동익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홍보랑 안 엮이냐? 넌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냐? 양현빈은 참았지만 차세리가 끼어들자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빈아, 내가 좀 도와주면 서로 좋은 그림이 나오잖니. 어차피 그룹 안에서 내 입지도 더 세질 거고. 양현빈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양동익은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공정? 내 이름도 아니고 왜 자꾸 그 집안 편을 드는 건데? 그 말에는 오래 쌓인 열등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양동익에게 공정함은 늘 넘지 못한 벽이었고 이제는 아들까지 그 벽을 인정하는 듯 보여 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무렵 공대안의 상태도 묘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배가 아픈 건 맞는데 진짜 장기가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만 떠올라도 숨이 막히고 배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동숙이 고깃집에서 했던 말투, 억척스럽게 버티는 표정, 자식 걱정하는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공대하는 자신도 답답했죠. 한번 크게 상처받고 난 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는 게 이렇게 무섭고 부끄러운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었거든요. 양동숙 역시 겉으론 센 척했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자신을 보고 아파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기 불편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곱씹을수록 그게 단순한 거부 반응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억누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동숙은 그런 자기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지우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에 더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그 아저씨 얘기할 때만 눈빛이 달라져. 양동숙은 괜히 지우에게 버럭했지만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정동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동네 사람들 입은 이미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진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베테랑 간호조무사이자 동네 정보통답게 오진아는 누구보다 먼저 태안그룹 시범사업 소문을 접했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까지 재빨리 계산하고 있었죠. 오진아는 공정한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동네 사람들 벌써 반응 갈려요. 큰 센터 들어오는 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동네 병원 없어질까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공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고민하던 지점이었거든요. 규모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역 의료는 환자와 신뢰로 버티는 거지, 건물 크기로 버티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기회가 제대로만 쓰이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동네를 위한 선택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던 거죠. 한성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태안그룹 자료를 살피면서 프로젝트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 갔는데요. 정신건강 파트가 단순 부속이 아니라 핵심 축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실력을 인정받아온 전문가로서 욕심이 안 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주아와 양현빈 문제, 양동이과의 악연, 자신의 과거 비밀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누구보다 냉정한 척했지만 사실은 제일 많은 걸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죠. 주아가 한의사가 아닌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토록 날카롭게 반대한 것도 단순한 가문의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닮은 선택을 딸이 할까봐,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사랑 앞에서 무너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공주아는 양현빈을 따로 만났는데요. 공주아는 대뜸 말했습니다. 현빈 씨, 이번 일 그냥 일이라고 말하지 마요. 양현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이건 우리 둘 사이까지 흔들 수 있는 일이야. 공주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한테도 기회고 당신 아버지한테도 기회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든 결국 우리 집이든 당신 집이든 상처가 남아요.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를 보며 더 애틋해졌습니다. 공주아는 늘 자기 감정보다 주변의 균열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주아야, 나는 내 아버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공주아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양현빈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씁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냉정하네. 아니요. 무서운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공정하지 못해질까봐. 그 말은 양현빈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가장 아픈 신뢰이자 경고였으니까요. 며칠 뒤 태안그룹 측 실사 일정이 확정되자 온정동은 더 술렁였는데요. 황보혜수는 직접 현장을 돌겠다고 했고 양현빈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돌자 차세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양지바른 한의원은 외관부터 내부 동선까지 새로 손봤고 직원 교육도 시작했죠. 반면 공정한은 평소대로 환자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성민은 그런 공정한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 조금은 보여주기도 해야죠. 공정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여줄 건 환자들이 보여주겠지. 한성민은 그 고집이 미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고다서 불안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실사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동익이 준비해둔 환자 체험 프로그램에 갑자기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건강식품과 연계한 유료 패키지 설명이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찌른 티가 났죠. 양동익은 바로 공정한을 의심했습니다. 그 인간이야. 그 인간 말고 누가 있어? 하지만 차세리는 다르게 봤습니다. 아니에요. 공정한은 저렇게 치사하게 안 해요. 오히려 내부에서 새나간 거죠. 그 말에 양동익은 더 분노했습니다. 밖의 적보다 안의 허술함이 더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한편 태안그룹 팀은 먼저 공명정대한 의원에 들렀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처럼 환자를 받고 나선에는 약국에서 익숙하게 응대하며 동네 어르신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줬습니다. 공대하는 재활 환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운동을 도왔고
공우제는 아직 의사국시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진아는 말할 것도 없었죠. 시스템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사람으로 굴러가는 공동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황보혜수는 말없이 둘러보았고 양현빈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런 모습이 객관적으로도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공대한이 한 재활 환자를 붙잡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은 겁니다. 하필 그 순간 양동숙이 민지후를 데리고 약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양동숙과 눈이 마주친 공대한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황보혜수와 태안그룹 실무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고 한성미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프로젝트 핵심 중 하나가 팀 안정성인데 공대한 상태는 분명 불안 요소로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양동익은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태안그룹 팀이 양지바른 한의원으로 이동했을 때 이번엔 양선출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양선출은 태안그룹 직원 하나가 공씨 집안 얘기를 꺼내자 발끈해서 공씨네랑 엮이는 일은 못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 말이 그대로 분위기를 깨버렸거든요. 황보혜수는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분열된 가족 구조와 감정적 반응을 아주 차갑게 체크했습니다. 양현빈은 참다 못해 할아버지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차세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실사가 끝난 뒤 황보혜수는 두 집안에 모두 공식 결과는 나중에 전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황보혜수는 양현빈에게 따로 말했죠. 점수로만 보면 아직 공정한 쪽이 우세해요. 양현빈은 예상한 결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황보혜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리스크가 있어요. 공대한 상태도 그렇고 한성미와 지역 이미지도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양현빈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한성미 원장님은 왜요? 황보혜수는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다 보니 한 원장님이 한때 태안그룹과 연결될 뻔한 적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깊게. 양현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론 긴장했습니다. 한성미의 과거는 주아와의 관계를 막는 가장 강력한 벽 중 하나일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차세리는 다른 방식으로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는 황보혜수 측근에게 은근한 정보를 흘렸는데요. 공정한 쪽이 태안그룹 사업을 이용해 가족 경영을 확대하려 한다는 식의 프레임이었습니다. 특히 공우제가 아직 국시 합격도 못했는데 차세대 인력인 척 포장된다는 식의 말도 섞여 있었죠. 그 얘기가 돌자 공우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시험에 2번 떨어진 걸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족 전체의 약점처럼 소비되자 얼굴을 들기 어려웠던 겁니다. 양은비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공우제를 찾아왔는데요. 늘 철없어 보이던 양은빈이 그날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빠, 그 말 신경 쓰지 마. 공우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경 안 쓰면 사람이 아니지. 양은비는 버럭했습니다. 오빠보다 성실한 사람 못 봤거든. 시험 1~2번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걸로 사람값 정하는 게 더 웃겨. 공우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양은비는 늘 가볍고 들이대는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릴 때는 누구보다 솔직하고 따뜻했거든요. 공우제 마음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양은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아는 회사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는데요. 너 요즘 일보다 집안일 때문에 더 힘들지? 공주아는 애써 웃었습니다. 티나냐?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럴 때 제일 무리해. 더 밝은 척하거든. 공주아는 그런 박준혁 앞에서 잠깐 힘이 풀렸습니다.
박준혁은 경쟁자이면서도 늘 공주화를 성장시키는 사람이었죠. 준혁아, 사랑도 일도 공정하게 하라는 말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 박준혁은 잠시 공주화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결국 공정하려고 들 거야. 그래서 더 힘든 거고. 그 말은 공주화의 본질을 너무 잘 짚고 있어서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는데요. 온정동 주민 온라인 카페에 공명정대한 의원의 이전 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태안그룹과 손잡고 기존 환자들은 내팽개친다는 식으로 자극적으로 써 있었죠. 나선에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네를 지켜온 자신들이 돈 보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나선에는 오랜 세월 꾹 참고 버텨온 사람답게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 버티고 환자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살아온 게 다 뭐였냐. 그 말을 들은 공정한 표정도 굳었습니다. 공정한에게 가장 아픈 건 자신이 욕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 나선애의 삶까지 부정당하는 일이었죠. 공정한은 그날 밤 양동익을 찾아갔습니다. 차갑게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양동익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못 따질 사람으로 봤냐? 둘 사이 긴장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했는데요. 그때 양현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양동익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왜 내가 대신 말하냐? 양현빈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방식 제일 싫어하시는 분인 거 알아요. 아버지가 더럽게 싸우고 싶어도 아직 이 정도로 비겁하진 않으시잖아요. 양동익은 그 말에 오히려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건지 비꼬는 건지 헷갈렸지만 적어도 이번 건 정말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진짜 배후는 뜻밖의 방향에서 드러났습니다. 차세리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지만 차세리 밑에서 움직이던 홍보업체 직원이 실적을 내겠다고 과하게 선을 넘은 거였죠. 차세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다가 불리해지면 손절하고 유리해지면 활용할 생각이었는데요. 그 계산적인 침묵이 결국 양현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새엄마, 이거 알고 있었죠? 차세리는 한숨을 쉬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깨끗하게만 안 굴러가. 양현빈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걸 저한테도 이해하라고요? 차세리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아직도 공주아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본데 세상이 공정한 줄 알아?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랑, 그 사랑 지키려면 이기는 법부터 배워. 그 말은 양현빈에게 독처럼 박혔습니다. 차세리는 늘 현실을 말하지만 그 현실엔 사람의 마음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회의 날이 다가오자 황보혜수는 마지막으로 두 집안을 동시에 불러 비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 파트너 한 곳만 선정하는 대신 협진 모델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였죠. 얼핏 들으면 모두에게 좋은 타협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장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이 한 배를 탈 수 있느냐는 문제였으니까요. 양동익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고 공정한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선출은 대놓고 반대했고 나선애 역시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30년 세월을 원수처럼 살아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손잡는다는 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공대한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 저는 협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대한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마음도 같이 아프잖아요. 재활도 혼자 못하고 한의원도 혼자 못하고 정신과도 혼자 못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게 제일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순하고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공대하는 평소 욕심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더 본질을 정확히 볼 때가 있었죠. 양동숙도 그 자리에 있다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대한이 자기 앞에서 다시 배를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또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걸 보면서요. 양동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 웃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도 남부터 챙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요. 그 순간 양동숙 마음속 두꺼운 방어막에도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끝까지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입을 열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정한도 놀랐고 공주와는 더 놀랐죠. 한성미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차갑고 더 논리적이었습니다. 협진이든 통합이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런데 서로의 상처를 덮은 채 손만 잡으면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특히 양동익 원장과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진심으로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양동익은 발끈했지만 한성민은 계속했습니다. 사업은 명분으로 될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응어리가 분명 있었는데요. 황보혜수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현빈은 한성미를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주아와 자신을 가로막는 벽이 단순한 집안 반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공주아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엄마는 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성미는 딸의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태안그룹은 최종 결정을 미뤘고 두 집안은 더 복잡한 감정만 떠안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황보혜수는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다시 열어보게 됩니다. 거기엔 한성미 이름과 양동익 이름, 그리고 30년 전 공기철 관련 메모 일부가 묶여 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죠. 이 프로젝트보다 더 큰 판이 숨어 있었네. 같은 밤 공정하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고 나선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나선혜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하나, 내가 일부러 진 건 알겠다. 공정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숨길 수가 없네요. 나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진 거면 이제부터가 더 힘들다. 공정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어요. 맨날 싸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나선혜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남부터 챙기느라 자기 몫을 뒤로 미루던 아들이 이번에도 결국 큰 짐을 먼저 짊어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공주아가 한성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는데요. 문이 열리자 공주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현빈 씨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빠 때문이에요? 한성민은 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뭐예요? 한성민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고 공주아는 그 침묵에서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양현빈의 사랑이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 감춰진 비밀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한편 양현빈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다가 공주아에게 문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짧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인지 진실인지 이제 곧 선택해야 할지도 몰라. 공주아는 그 문자를 보고 오래도록 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정하니 일부러 던진 패배 하나는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태안그룹 의료사업권과 두 집안의 오래된 감정, 한성미가 숨긴 과거,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 공대안과 양동숙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모두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시작이 되어버렸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안그룹의 최종 결정 못지않게 한성미가 왜 그토록 협진을 막는지, 그리고 황보혜수가 손에 쥔 30년 전 자료가 어떤 폭풍을 부를지 점점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흥미롭게 보셨다면 다음 전개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